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분들을 만약에 운동선수로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특히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미국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체조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아이들을 겨우 이제 기저귀만 띈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어떤 곳에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보내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하루에 8시간, 9시간 자기에 맞춰져 있는 식단만 먹고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국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한 8살쯤에 됐을 때 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봅니다. 아이가 상체가 얼마가 됐고 하체가 얼마가 됐고 몸무게는 얼마가 됐고, 만약에 그게 기준에 미달이 되면 8살인 아이가 그대로 바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온 애들은 다시 시골로 보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 아이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 사회로 돌아가야 되죠. 일반 학교를 가야 되고, 자, 이런 데서 오는 그 부작용들이 있죠. 제가 이제 소련에 있는 수영 선수를 했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해줘요. 자기가 어딜 가서 학교도 다니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하고, 18, 15살인가 이렇게 됐을 때 자기가 그 시간, 뭐 수영선수였으니까 그 몇 초가 안 되면 그대로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하고 자기가 올림픽만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달성을 못했을 때 일반 학교로 다시 가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캐나다는 과연 어떨까? 캐나다는 전부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한국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어느 거기서 뭐 코치가 합숙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코치가 뭐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 뭐 이런 거. 캐나다에서는 글쎄요. 제가 이제 아이를 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가 연습을 할 적에 그 자리에 가 있고요. 뭐 아이를 여기서 여기로 데려가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경기를 어디로 간다 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아이가 맞고 뭐 이런 거는 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서 살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무조건 부모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부모가 다 대야 되는 거고요. 훈련하는 거, 뭐 장비 비용, 뭐 경기 나갔을 때 여행 비용, 비행기 값, 뭐 이런 거 다 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도대체 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수영을 아니까. 그래서 수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뭐 한 1년에 한 5천 불 정도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해야 되죠. 뭐 미국을 간다든가 뭐 이랬을 때 그 비행기 값이라든가 뭐 호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줘야 되죠. 그게 한 2천 불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런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비. 여러분들이 그 수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영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는 수영 뭐 반스 한 장 사주면 되겠지 뭐 남자애들 그렇죠? 수영 반스 뭐 사실 뭐 첫저가리 이만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비용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진짜로 제일 싼 거가 한 300불, 한국 돈 한 30만 원 정도 됐죠. 여자애들은 더 해요. 남자애들은 한 300불에서 500불, 600불 뭐 이 정도 수영 반스 한 장만 가격이 그렇습니다. 여자애들은 또 다르죠. 여자애들은 이게 최소 비용이 한 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500불에서 한 돈 1000불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수영복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왜 부모들이 왜 그걸 못 시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킨 부모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목적은 처음에 그랬어요. 캐나다에 살다 보면은 이게 물가에 자주 갑니다. 여기는 이제 호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 애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하게 수영을 그냥 시킨 거예요. 근데 어느 레벨이 되고 어느 정도가 되니까 아이가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중국의 부모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아이가 대학을 어느 과까지 가야 된다. 어떤 대학을 가야 된다까지 준비를 다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대단해요. 자, 그래서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아들을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이런 아이비 리그 대학을 꼭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가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대학을 그 입학을 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캐나다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팀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뭐 어떤 배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뭐 하키라든가 이런 팀에 수영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팀에 발탁이 되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아이비 리그 대학교들은 보면은 물론 공부를 SAT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수영팀에 뽑혔어요. 그 수영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높죠. 뭐 프리스타일 몇 초에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서 아이가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수영을 시킨 목적은 올림픽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대부분들이 보면은 뭐 어떤 장학금을 노리고 그리고 아이비 리그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아이를 미래를 막 어떤 부모님들은 무슨 과를 가야 될까지 결정을 했던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아이들한테 참 좋구나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아이들이 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연습을 가야 됩니다. 저도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학교도 또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데려고 가서 뭐 경기를 가야 되고요. 이런 거를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이제 개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그 훈련이죠, 훈련. 자기 관리를 하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뭐 무슨 코치가 알려주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엄마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몸무게가 얼마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봤을 때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리더격으로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한 30대 뭐 30대 중반 뭐 이렇죠. 스탠포드 나왔고요. 체조 선수 출신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어떤 대중 앞에서 어떤 걸 서야 되죠. 경기를 해야 돼요. 그 많은 그 프레셔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 뭐 이런 거를 이겨가면서 항상 경기에 임해야 되고 어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애들이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운동을 했을 때 그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꼭 금메달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금이 환영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는 뭐 그리고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거를 저는 아주 가장 좋은 그 베네핏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분들을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 뭐 돈도 조금 있으셔야 되고요. 시간의 자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 캐나다에서는 다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1년에 한 5주죠. 휴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이를 쫓아다니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뭐 어떤 한국에서는 뭐 최고가 있어가지고 뭐 고등학교에서 뭐 아침에는 뭐 이거를 하고 뭐 연습을 하고 오후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운동하는 친구들을 위한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 학교 내에서 트레이닝을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경기 가고 사실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꼭 무슨 학교에서 뭐 훈련을 시켜주고 뭐 이런 거 그런 학교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온타리오에서는 뭐 토론토는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개인의 돈으로 개인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갔다는 거는 진짜로 동메달을 땄어도 진짜로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은메달 땄다고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금메달 못 따서 속상해하는. 캐나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올림픽에 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